자, 그래서 이렇게 전력계산 공식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지 말고요. 보지 말고 회로에는 직렬회로가 있고 병렬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는요. 제가 실제 강의할 때 쓰는 방식이 될 건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RLC 직렬회로, RLC 병렬회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직렬회로라고 얘기할게요. RLC 직렬회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두라고 얘기한 이유가 갖다 쓸 겁니다. 약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RLC 직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LC 직렬 좀 작게 그릴 거니까 작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RLC 직렬이라고 볼게요. 여기 R 그리고 여기 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되는 전체 전압을 교류 전압이니까 교류 전압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교류 전압이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결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V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류에서 그냥 대문자 라지 V라고 쓰면 우리가 시료값으로 보기로 했고, 교류는 한 번은 이쪽 올랐다가 반파할 때는 반파 뒤에는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때 해석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고 이때 해석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전압이 교류의 시료값 전압이 되는 거고, 얘는 교류의 시료값 전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전압을 인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R과 L과 C가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 KVL을 했어요. KVL을 했습니다.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르호프 전압 법칙은 인가된 전압 라지 V는 여기 R에서 우리가 전압은 VR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L에 걸리는 전압은 VL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C에 걸리는 전압은 VC라고 쓸 건데, 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방향이 서로 달라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번에는 제가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을 건데, 원래는 그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강의 입장에서는 그리는데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할 거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RI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J 오메가 LI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요 V라고 하는 것이 정리를 해보게 되면, V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I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로 묶어내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R J로 묶어낼게요. 그리고 요 오메가 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XL 크기만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메가 C분의 1을 용량성 리액턴스 크기 XC로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임피던스라고 해서 얘를 V는 IZ라고, 제가 교류에서의 전체 전압은 V는 IZ라고 해서 식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키르요프 전압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요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저항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좀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항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항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가로축 값이 저항 값이겠죠. 저항일 때는.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 위쪽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빼지겠죠.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임피던스라고 얘기하고 이 사이에 낀 각을 평각, 세타, 위상차라고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항과 리액턴스는 수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압의 삼각형. 자, 전압의 삼각형도 딱 보게 되면 저항의 방향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은 요거 보시면서 J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축? 실수축으로 갈 것이고 L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i까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다? 위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뭐다? 아래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두 번째 저항의 삼각형, 전압의 삼각형. 이걸 정리를 잘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압의 삼각형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때 걸리는 것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방향 원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R에 걸리는 전압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에 걸리는 전압 방향도 위로 가겠죠. 그리고 C에 걸린 전압 방향도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똑같이 이것도 수직한다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회로 문제에서는 얘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알아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공학 가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쪽으로 갈게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전압,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겠죠. 여기 양변에 우리가 제가 전류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할게요. 밑에다 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양변에 전류 I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VI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지금 흰 색깔 전류 I만 곱할 거예요. 양변에. 그럼 여기는 I 제곱에다가 I 제곱에다가 R 플러스 JXL 마이너스 XC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보시니까 제가 색깔로 딱 구분할 건데 여기 I 제곱을 여기 R에다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 제곱 R이라고 하는 거 I 제곱 R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I 제곱 R이죠. 그때의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습니다. 그때 얘 P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교류일 때 이 부분 얘를 P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와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거
I 제곱과 XL을 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거예요. 방향은 플러스 J죠. I 제곱 XL을 L이 소비하는 무효 전력이라고 해서 QL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걸 요렇게 곱하게 되면 C가 소비하는 전력이니까 마이너스 JQ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게 VI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서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 아니겠습니까? 얘를 뭐라고 했느냐? 피상 전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상 전력이니까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네모 박스 보이게끔 좀 표시를 좀 강하게 해두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가운데 이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삼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분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얘를 전력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칠판이 좀 좁아서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전력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삼각형은요, 흰 색깔로 하게 되면 얘가 유효 전력이 되겠죠. 유효 전력. 그리고 L에 대한 무효 전력은 위로 가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그리고 C에 대한 무효 전력은 아래쪽으로 가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니까 얘가 전체 피상 전력이 될 것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면 자, 좀 크게 그릴 겁니다. 이제 얘가 유효 전력이 될 것이고 저 공식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L에 대한 무효 전력을 위쪽으로 그리고요. QL. 그리고 C에 대한 무효 전력을 아래쪽으로 그리죠. 빼기 QC. 그래서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우리가 피상 전력으로 둘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값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한댔습니다. 자,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가 피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 에듀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을 좀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앞에 거를 복습을 하고 지금 왔을 때 전력까지 이어지는 거 2장, 3장 그리고 6장에 이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칠판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직렬과 병렬로만 우리가 정리만 해보셔도 굳이 책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요점 정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교환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할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방금 봤지만 우리가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 단위가 볼트 암페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뭐 피상 전력도 적어주면 좋겠죠. 피상 전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피상 전력은 전압의 시력값과 전류의 시력값, 교류 전압의 시력값과 교류 전류의 시력값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가 위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면서 잘 보세요. 요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요 식에서 양변에 전류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전류를 곱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 전력은 I 제곱 Z, 즉 총 임피던스가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상 전력 혹은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단위가 중요한 거죠. 볼트 암페어이면 피상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전기 용량, 변압기 용량, 전력공학 가거나 우리 기사 시기 가면 발전기 용량 식이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 용량 식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위가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얘보다 단위가 좀 크게 되면 킬로볼트 암페어, 메가볼트 암페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전압의 시료값과 전류의 시료값을 맞는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식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이 개념이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 회로를 들어봐 달라고 하는 게 회로만 합격하자는 게 아니라 5과목 그리고 나아가서 실기도 원패스 하자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기를 잘 쌓아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강약을 좀 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도 수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요 빗변과 밑변의 관계가 뭐의 관계에 있다? 코사인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유효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효전력의 또 다른 별명들은 소비전력, 그리고 부하전력, 유효전력, 그리고 전력 등이 있는데 평균전력도 있고 그런데 그 단어를 보지 마시고 단위가 뭡니까? 와트면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한국 사람이니까 유효전력, 소비전력, 부하전력, 평균전력, 전력 이거 5개 다 외워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뭐기 때문에 와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5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별명을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위가 와트이면 문제에서 소비전력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다? 유효전력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맞죠? 우리가 2장에서 복소수 했잖아요. 빗변의 요 크기를 알면 코사인 세타 요걸 하게 되면 밑변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VI 코사인 세타라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 가시겠습니다. 제가 직렬회로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럼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한데 방금 보니까 I제곱 R 얘를 유효전력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유효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제곱 R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I 제곱 R입니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다 일정해요.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전기기기에서 동선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동선인데 이 동선의 단위가 와트거든요. 그럼 전류하고 저항 가지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선을 PC라고 써요. 근데 얘식이 뭐다? I 제곱 R입니다. 얘식과 어때요?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회로를 잘 배우자는 얘기가 이 유효전력이 동선의 식하고 어떻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우리가 원에서 발생하는 전력이면 일률이면 전력이고요. 우리가 원치 않게끔 발생하는 일률이면 뭐다? 손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휴대폰, 여러분들 게임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딱 만져요. 그럼 휴대폰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휴대폰 배터리에 있는 뭐 한다? 에너지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쓴다는 건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을 켜는데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과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그 전력들은 뭡니까? 우리가 원에서 발생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뒤에 휴대폰 뒤에서 뭐 합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추워서 여러분들 열 발생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뒤에서 휴대폰 뒤에서 발생하는 열은 뭐다? 손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압기 내에서 우리가 변압기에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변압기 권선에도 저항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겨울철에 한전에 이제 우리가 사고 우리가 처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양이가 추우니까는 그런데 뭐 기어 들어간대요. 관절을 꺾어서. 그래서 막 쥐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데 가려는 거는 동물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기지개 딱 피다가 뭐 한다? 달라붙어가지고 감전돼서 시체도 막 사체도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우리가 원하는 열이 아니기 때문에 온다. 구리 부분에서 권선이 구리로 만들어지거든요. 변압기 권선이. 그 권선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동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에서 항상 전기는 전선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럼 철탑에도 전선이 있고 전봇대 위에도 전선이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전선이 있잖아요. 그 전선에 발생하는 손실을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해서 선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단위도 와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선로 손실이니까 파워 로스라고 해서 첨자에다가 L을 붙여요. 그럼 이 식도 뭐다? I 제곱 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식이 유효전력식과 어떻다?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과 전력의 차이는 인간이 원해서 발생하는 것은 전력이고 원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손실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강의가 필요하면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되는 전력이 되는 거고 제 강의가 듣기 싫고 도움이 안 되면 뭐다? 시간 낭비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손실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무효전력은 이 관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과를 제가 그냥 Q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효전력은 요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곱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안 적었지만 여기 AR을 반드시 소문자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바르 혹은 바라고 있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여기로 오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가 무효전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곱해도 뭐다? 무효전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 소비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얘를 I제곱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밑에 첨자는 놔둘게요. 그래서 지상의 무효전력이면 XL, 진상의 무효전력이 뭐다? XC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L을 지상, C를 진상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D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알아봤습니다.